직류발전기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 수업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직류기에 대한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출제를 할 것이고, 두 번째 자, 구조에 대해서 출제를 할 거예요. 구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는 자, 여기 원리, 구조, 종류.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될 건데, 어, 이론적인 것부터 우리가 보자면 우리의 직류발전기의 원리. 그래서 수업 시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우리는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앙페르였죠. 그래서 그 앙페르의 자, 오름나사 법칙. 자, 이 오름나사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라고 할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전자 유도 법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자 자, 유도 법칙이 될 것이다. 전자 유도 법칙. 그 전자 유도 법칙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이제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 중에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낼 건데, 이처럼 세 번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플레밍 네 번째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이걸 다 내겠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두 가지 또는 한 가지 정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질문한 친구들이 있던데, 선생님 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뭐예요? 전화상으로 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그 LMS에 지금 동영상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좀 하시라는 얘기지.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동영상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고, 제가 오늘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계산 문제, 그 계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는 얘기지. 계산 문제를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이 계산 문제를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보면서 거기에 풀어보면서 대비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기가 13번.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봐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자, 전기 기기에 있어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조를 봤을 때, 자, 우리 전기자의 철심. 자, 이 전기자는 자, 철심과 자,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철심은 규소광으로 된 성층된 철심을 쓴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규소광을 쓰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는 성층을 하는 이유는 그렇죠. 와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런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좀 봐보시자고요. 계산 문제를 봤더니, 자, 이제 여기 전기자 권선법. 자, 전기자의 권선법이죠. 전기자 권선법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가봤어요? 그렇죠? 보시게 되면 자, 권선법에는 우리는 어떻게 고상권, 패로건, 이층권. 그래서 고상권, 패로건, 이층권으로 자, 감더라.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중권이냐 파권으로 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권은 자, 뭐와 같다? 아, 그렇죠. 이 중권은 우리가 병렬권으로서 대전류를, 자, 파권은 자, 직렬권으로서 고전압을. 그래서 자, 뭐가 같습니까? 중권은 병렬 회로수와 극수와 브로시수가 다 같고, 파권은 병렬 회로수가 항상 2다. 자, 브로시수도 항상 2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또 문제를 또 풀 수 있겠지. 그래서 뭐 전기자 권선법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쓰세요. 또는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업 시간 때 그림 그려드린 적 있었죠. 그래서 패로건, 고상권, 이층권,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중권과 파권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정류자 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될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유기기전력.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에서 1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 19번 문제를. 보니까 기전력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 자속. 파이가 자, 0.035이고 전기자의 총 도체수, 조체수가 되겠죠.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기호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적용을 시키고 기호를 앞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외용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연습을 하시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극, P가 되겠죠. P. 그 다음에 매분, 자, 분당 회전 속도가 되겠네. 기전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외웠습니까? 기전력 2는 A분의 PZ의 파이의 60분의 N 만큼의 기전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보니까 중권이네. 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의 병렬수, 극수, 브러시 수가 같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A와 자 병렬수와 극수는 같으니까 자 도체수는 152개가 될 것이고 곱하기 자속은 0.035가 되겠죠. 자 곱하기 60분의 분당 회전수가 얼마? 1200개 돌고 있대.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196.4V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도 저희가 보게 되면 자, 극수가 10이야. 그죠? P가 도체수 Z가 500입니다. 근데 이게 파권이야. 그죠? 그 다음에 자속수 파이가 0.01이에요. 회전속도 분당 회전속도가 600rpm이에요. 기전력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E는 A분의 PZ의 파이의 자, 60분의 N이다. 그죠? 그러면 파권이기 때문에 전기자의 병렬수는 항상 얼마다? 2다. 그러면 2분의 국수는 10이고 자 도체수는 500이 됐고 자속은 0.01가 됐고 60분의 600이 되겠죠. 이거 계산기 눌러보니까 얼마 나와? 250V가 나온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자, 22번과 23번을 한번 볼까요? 22번과 자, 23번. 체크된 부분들은 다 풀어보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낼 거니까. 그래서 자, 이제 보게 되면 60kW의 사극이야. 사극의 중권입니다. 그럼 중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 전기자의 병렬수, 국수, 브루시수가 같다더라.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이고 48개의 전기자 홈을 가지고 있대요. 각 홈에 6개의 코일 변이 들어있대. 자속이 0.8이에요. 0.08 웨버이고 분당 회전 속도가 1040rpm이랍니다. 이때 자 6이잖아. 기전력 구하라고 한 얘기죠. 근데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냥 E는 A분의 PZ의 파이의 60분의 N으로 우리가 계산했었잖아요. 그럼 이걸 구해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자 여기 중권이니까 중권은 전기자의 병렬수 극수가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전체 도체수가 얘기한 거지. 그럼 도체수는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슬롯이 있어. 이 슬롯이 몇 개? 48개이고 거기에 6개의 코일병.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층권으로 들어가 있겠죠. 권선수가. 그지? 그러면 이게 48개 곱하기 자 6개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 얘기지. 그러면 전체 도체수는 48 곱하기 6 하면 될 것이고 자 이때 자속은 0.08이 되겠다. 0.08 곱하기 60분의 1040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 나왔어? 400V가 나온다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자 극수가 8극이에요.
총 도체수가 600입니다. 매분 800rpm으로 돌고 있대. 국수가 P야. 총 도체수가 600이고 매분 800rpm으로 돌아가고 있대요. 그때 유기기전력 2가 되겠죠. 2. 2가 110이에요. 중권입니다. 그럼 중권은 전기자 병렬수 국수 브루시수가 어떻다? 같더라. 이때 자속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아니 모르겠어. 그러면 기전력 어떻게? 2는 A분의 PZ의 파이의 60분의 N이야. 그러면 2라고 하는 게 110이고 110은 자, 중권이니까 전기자의 병렬수 국수는 같더라. 그럼 총 도체수는 600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 자속은 내가 구해야 될 게 될 것이며 자, 60에 대한 회전 속도가 얼마예요? 800이잖아요. 계산기 누르면 돼 이거. 계산기 눌러가지고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금방 나오겠죠. 아니면 이제 이항을 시켜야 되잖아. 계산기 이제 우리가 계산기 가지고 항등식을 눌러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파이는 자 파이는 넘어가니까 800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요놈 넘어가니까 600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넘어가니까 110 곱하기 얼마요? 6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얼마가 나와? 0.01375 웨버가 나온다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으면 해. 그러면 여기에 유사문제 1번과 유사문제 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 보면 자 도체수가 총 400이고요. 10극이에요. 팝권입니다. 자속이 0.0이에요. 자, 속도가 1200 돌아가고 있대. 그러면 총 도체수, 극수, 팝권은 전기자 병렬수가 2개로서 정해져 있고 자속은 0.02웨버가 되겠죠. 이때 회전 속도는 1200rpm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 자, 그때 기전력 2는 어떻게? A분의 PZ의 파이의 60분의 N이 돼서 자, 여기는 2가 되고 극수는 10극이 될 것이며 자속수는 400이 되겠죠. 자, 여기에 자, 도체수는 그럼 자속은 0.02가 되고 곱하기 60분의 회전 속도는 1200이 될 거예요. 계산기 눌러야지. 그랬더니 얼마? 800V가 발생이 된다더라. 자, 여기도 극수 P는 4극이고 도체수가 400이야. 파이가 0.01이고요. 속도 N이 600rpm이에요. 팝권은 전기자의 병렬수가 2개래. 기전력 2는 A분의 PZ의 파이의 60분의 N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P는 4이고 도체수는 400이 되겠죠. 곱하기 자속은 0.01이 될 것이며 그죠? 곱하기 60분의 얼마가 돼? 600rpm이 돼서 얼마가 된다? 80V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 자, 여기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맡길게.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똑같은 유형이야. 그럼 이 부분도 시험 문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 포함이 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죠. 전기자 반작용. 그죠?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반작용은 정의 문제를 낼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은.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은 제가 정의 문제를 낼 겁니다. 정의. 그러면 정의니까 전기자 반작용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야. 맞죠? 자, 근데 전제 조건이 뭐야? 만약에 자, 부하가 연결이 되면 이 부하가 연결이 되면 자, 이제 우리는 전기자에서 방금 A분의 PZ의 파이의 60분의 M 볼트만큼의 뭘 발생을 시켰습니까? 유기기전력을 만들었죠. 뭐 하려고? 부하에다가 연결시키려고. 그래서 보니까 전기자에 이제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전류가 흐르니까
전기자에 뭐가 생기죠? 자속이 발생이 되죠. 그죠? 근데 그 자속이 어디에 영향을 줘? 계자. 계자에서 나오는 주 자속에 영향을 주더라 이거요. 그러면 계자에서 나오는 주 자속과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나겠지. 그러다 보니까 중성축이 어떻게 돼요? 이동이 되더라.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전기자 반작용 현상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는 자, 우리가 뭘 설치한다? 보상 건선을 설치를 한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한 번씩 풀어보시고 이제 객관식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체크하지 않은 이런 32번 문제, 뭐 교차 기자력이라든지 감자 기자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필요는 없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자격증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정류. 자, 이 정류다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자,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이걸 정류라고 하잖아. 정류. 그래서 정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보극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 전압 정류라고 했을 때에는 자, 우리가 탄소질에 자, 브러쉬 자, 이렇게 되겠죠? 전압 정류는 우리가 전압 정류를 하기 위해서는 자, 뭐가 필요하고 보극을 사용을 할 것이고 우리가 저항 정류라고 하는데 그 저항 정류를 하기 위해서는 탄소 브러쉬를 사용을 한다더라. 이 정도,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으면 하고, 그래서 정류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좀 유념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구조야, 구조. 그래서 구조를 보니까 이 구조는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자, 발전기의 이제 구조를 받고 종류인데, 자, 이제 종류에는 크게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타여자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여자 발전기가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타여자는 자, 계자와 자, 전기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자, 자여자는 계자와 자, 전기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해? 직권 발전기라고 하고 이게 자,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걸 분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이게 근데 직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복권 발전기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낼 건데 또 종류에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직류 발전기에 대해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라고 한다면 자, 직류 발전기에는 크게 타여자와 자여자가 있고 타여자는 계자와 전기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자여자는 계자와 전기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직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분권, 직병렬로 이루어져 있으면 복권이 돼. 근데 그 복권에는 자, 직권과 분권 형태가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자속의 방향이 같아. 그러면 자속이 증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동 복권이라고 하고 자속의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차동 복권 발전기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계산을 그러면 유기기전력이 얼마만큼의 기전력이 발생이 되겠냐?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도 이런 내용들이 기전력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을 텐데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 자, 63번 문제. 63번 문제. 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문제가 있으면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했어요. 그림을. 그래서 이제 타여자 발전기가 있어. 타여자 발전기가 있는데, 그럼 타여자 발전기란 우리가 이렇게 계좌를 이렇게 그리죠. 계좌를 이렇게 그리고, 자, 전기자를 우리가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이때 계좌와 전기자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뭐가 된다. 이게 타여자 발전기가 되더라. 그러면 부하 전류가 10A 전류가 흘렀을 때, 그럼 여기에 부하 전류 I가 10A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 여기 단자 전압 V가 100V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전기자 저항. 자, 우리 전기자 안에는 전기자 저항이 있죠. 전기자 저항이 0.2ohm이야.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가 2V가 있고, 자,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가 1V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기전력. 우리 기전력 E는 어떻게 구합니까? V 플러스 IA, RA. 그죠? 플러스, 자, EA 플러스 EB가 되겠죠. 그러면 V는 100이니까, 자, 100 플러스. 요게 IA에 전기자 전류가 흐르겠지만, 회로가 직렬 연결이니까, 어때?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는 같기 때문에 10A 전류가 흐를 것이고, 전기자 저항은 0.2ohm이야. 거기에 2V, 1V가 있으니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와요? 105V의 기전력이 발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그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회로들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풀어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65번 문제도 자, 전격이 5km, 자, 100V 단자 전압이 부하 전류가 50, 자, 속도가 1800인, 자, 이제 뭐가 있어요?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어요. 그럼 타여자 직류 발전기를 그리세요. 그럼 여기는 계자고, 여기는 전기자가 이렇게 있다. 그죠? 자, 이때, 자, 부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소모되는 게 이게 5kW, 이게 P가 되겠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이 100V.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가 50A.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전기자 저항이 있고, 유기기전력이 있고, 발전기가 돌아가는 속도가 분당 1800번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타여자 발전기가 있는데, 무부하에 대한 단자 전압은 얼마냐. 근데 계자 전압은 여기서 전압이 이렇게 이제 계자에서 자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자 전압은 이게 50V이고 여기 흐르는 계자 전류는 이게 5A가 됐어요. 전기자 저항은 0.2ohm이랍니다. 자,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가 2V가 됐어. 그럼 이때 자,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는 여기 유기기전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기기전력 2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는 2는 V 플러스 IA, RA, 자, 플러스 EB가 있겠네. 브러쉬에 의한 조청면의 전압 강화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적어보시면 돼요. V는 100이니까 100이 될 것이고, 플러스 IA는 부하 전류와 같기 때문에 50이 되겠죠. 50 곱하기, 자, 전기자 저항은 0.2ohm이고, 플러스, 자,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 2V. 그래서 얼마 나와? 112V가 나온다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하나 더 해볼까? 자, 여기는 이제 분권 발전기가 있네. 분권 발전기가. 그러면 여기 이제 분권 발전기, 여기는 분권, 자여자의 분권 발전기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분권 발전기는 어떻게 이제 계자가 있고, 일단 한번 해볼까요? 계자가 있고, 여기에 전기자가 있는데, 분권은 계자와 전기자가 어떻게 병렬로서 이렇게 이루어진 발전기를 뭐라고 한다? 이걸 분권 발전기라고 하더라. 자, 이때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자, 전기자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거 아니야? 여기에는 자, 이제 뭐가 있어요?
전기자 저항이 있고 기전력이 있고 이때 이 접점을 통해서 계좌 전류와 부하 전류로 나누어지겠죠. 그러면 이걸 자 이제 봅시다. 100kW. 그럼 여기서 소모되는 전력이 100kW가 될 것이고 자 여기에 단자 전압 V가 230V가 돼요. 그렇죠? 전기자 저항이 0.05입니다. 여기 0.05. 계좌 회로의 저항이 57.5ohm이 됐어요. 이때 유기기전력 2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자 기전력 2는 어떻게 구해? V 플러스 IA RA로 구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와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자 V는 얼마가 됐어요? 230V죠. 230 플러스 IA가 문제네. RA는 얼마가 됐어요? 0.05가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전기자 전류를 구해야 돼. 여기. 근데 분권 발전기는 특징이 뭡니까? 여기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 이게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죠. 그러면 IA는 IF 플러스 I와 같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전류값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요 식을 가지고 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P는 VI이고 그러면 I는 V분의 P이기 때문에 플러스 여기 I는 V는 230이 될 것이고 P는 얼마야? 10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거예요. 자, 계좌 전류는 여기에 걸린 단자 전압과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어때요? 똑같겠죠. 병렬 연결이니까.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야? 230V니까 IF는 계좌 저항에 대한 단자 전압이 돼서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57.5에 자 230으로 나누면 계좌 전류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눌러봐.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된 전류가 얼마가 나왔냐 보니까 434.7이고 4A가 됐으니까 여기는 438.7이 되겠다. 438.7. 그러면 여기는 438.7A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이제 483.7에 이렇게 못 쓰겠죠. 438.7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 0.05니까 0.05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면 이때 유기기전력은 얼마가 됩니까? 251.93. 그럼 여기는 251.93V의 기전력이 발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분권에 관련된 회로도를 그려봐야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얘기야. 분권은 계좌와 전기자가 서로 병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어떤 직류 발전기의 유기전력 2가 자 206V고 여기에 1.25ohm의 부하 저항 R을 자 연결하였을 때 단자 전압 V가 195V였어요. 전기자 저항은 아니 난 모르겠어. 뭐 회로도를 그려봐도 되고 뭐 이게 타유자가 되든 직권이 되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그렇지? 자 뭐 타여자라고 해볼까요? 타여자 이런 얘기잖아요. 자 부하를 걸었어. 이 계좌는 자석을 공급해준 역할을 할 거니까 그럼 부하를 연결했어요. 얼마? 1.25ohm을 2ohm을 자 거기에 자 유기전력 2가 206V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사이의 단자 전압이 195V야. 그럼 전기자 저항 전기자 저항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이는 V 플러스 IA RA다. RA 값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구하라고 하겠죠. 그럼 이제 전류만 구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V는
자, 여기는 R이고 이게 I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1.25에 대한 195V. 그러면 이대로 여기다 대입해서 써보시게 되면 얼마가 돼? E는 206이고 206은 V는 195가 되고 플러스 I는 자 120. 자 1.25에 대한 195 RA가 되겠지. 이거 풀어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기자 저항 RA가 얼마 나와? 계산기 눌러보니까 이게 0.0705가 나오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봐볼까? 69번 문제. 69번 문제 보니까 자 이제 분권 발전기야. 분권 발전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려. 자, 이렇게 해서 그려 봐야죠. 계좌와 자, 전기자가 서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자, 분권이다. 그럼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전기자 저항과 기전력이 있고 여기서 소모되는 전력 P가 얼마냐면 이게 1000kW예요. 여기 V가 500V입니다. 500V. 자, 돌아가는 회전 속도가 분당 246rpm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슬롯. 이렇게 생긴 권선이 있는 슬롯이 192개가 있고 내부의 도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더라. 이도체 방식이 우리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되겠죠. 자극수 P는 12일 때 부하의 자속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 전기자 저항은 0.0065ohm이라고 했어. 그다음 중요한 건 중권이다라고 했습니다. 중권. 그러면 이걸 한번 종합적인 문제니까 우선은 자 자속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E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A분의 PZ에 파이에 60분의 mV가 돼야 돼. 그러면 중권은 전기자의 병렬수 국수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될 것이고 총 도체수는 이제 총 도체수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게 되겠지. 총 도체수는 여기. 그러면 이제 우선은 여기에 기전력 값은 우리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E는 V 플러스 IA RA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V는 500이고 그죠? 플러스 IA는 여기서 I가 구할 수 있죠. I는 V분의 P가 되니까 P는 1000 곱하기 10의 3승이고 여기는 500이 돼서 얼마가 돼요? 2000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았네. 그럼 여기는 2000이 될 것이고 곱하기 0.006을 해보니 여기는 얼마 나와? 512V가 나와. 그럼 여기다가 512는 그죠? 자속수 구해야 되니까. 근데 중권이다 보니까 전기자의 병렬수 국수는 같아. 근데 여기 이제 슬롯수에다가 슬롯 내부의 코일 변수는 자 얼마야? 6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92 곱하기 6 하면 전체 도체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곱하기 자속수 곱하기 60분의 얼마 분당 246번을 돌아가고 있대.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고로 자속의 크기는 자 이제 얼마가 됩니까? 이거 계산을 해보니 이게 0.11이 나오더라. 그럼 여기에는 0.11 웨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지. 여기 69번 문제 잘 풀어보세요. 전체 도체수는 슬롯수에다가 슬롯 내부의 코일 변수를 곱하면 자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전체 도체수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이 문제 잘 풀어보시라고. 풀어보면 알아. 이게 우리가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식 자체가 이는 A분의 PZ의 파이에 60분의 mV. 여기는 극수, 병렬수, 도체수, 그다음 회전 속도가 있었을 때 회로도를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V 플러스 IA RA로 구했었지.
거기에 전기자 반작용,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가 있을 땐 이렇게 구했고. 이해되셨죠? 이거 혼합형의 문제가 되겠죠. 69번. 굉장히 좋은 문제죠. 그래서 69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몇 번씩 풀어보시면 이해가 돼, 이제.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7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직류 분권 발전기에 무보화 포화곡선의 전압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전압이 이마만큼인데 자, IF는 계좌 전류이고 V는 무보화시 전압으로 주어졌을 때 계좌 회로의 저항이 25면 뭐 계좌 회로의 저항이 25이라는 얘기는 RF가 25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몇 볼트의 전압이 6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비례식 쓰면 되잖아. 그러면 V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IF는 RF에 대한 V가 되죠. 그죠? 그러면 자, V는 RF에 대한 IF가 되니까 20의 IF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IF는 20분의 V가 되더라. 지금 이 얘기지. 이걸 가지고 막 풀어본다고 하면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죠. 여기다 해볼까? V는 940의 IF이고 자, 33 플러스 IF인데 자, 이걸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항을 시켜볼게. 그러면 V의 33 플러스 IF는 940에 대한 IF가 되겠죠. 전압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IF에다가 이제 뭐예요? 대입을 해보는 거지. 20분의 V를. V에 33 플러스 20분의 자, V를. 자, 요놈은 940에 대한 곱하기 20분의 V가 되겠죠.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기 눌러보면 나올 거 아니야. 이 식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정리를 해보면 33의 V 플러스 20의 V의 자승. 그죠? 요놈은 이렇게 이제 약분 되겠죠. 이게 47이 되겠지. 47V가 된다. 그러면 각 양변에다가 V를 약분시키면 여기는 33 플러스 20에 대한 V가 되고 47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에 대한 V는 47 마이너스 33 그러니까 14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14가 되겠지. 그럼 고로 V는 14 곱하기 20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80 볼트가 된다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는 이제 계좌 회로의 저항이 25미여서 이때 단자 전압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7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71번 문제. 전격 속도로 운전하고 회전하고 있는 무부하 분권 발전기가 있어. 무부하 분권 발전기. 그럼 분권 발전기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려봤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자, 계좌권선의 저항이 이게 55옴이에요. 55옴이고 여기에는 전기자 저항과 유기 기전력이 있겠지. 여기에 계좌 전류가 얼마예요? 2A의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전기자 저항이 1.5옴이 됐어. 이때 기전력 E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E는 어떻게 구해? V 플러스 IA RE로 구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2 곱하기 50 하면 V가 되겠지. IF, RF가 되니까.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00V. V는 100V가 됐어. 우리가 부하를 걸게 되면 여기에 걸린 단자 전압이나 여기에 걸린 전압은 똑같을 거니까 100V가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자, I가 얼마야? 보니까 무부하. 여기서는 전류가 지금 부하 전류는 0이잖아요. 무부하니까. 그러면 전기자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거니 이게 2A가 되니까 2 곱하기 0.25가 되겠네.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03V에 대한 유기기전력이 구해진다더라. 무부하니까 부하를 걸지 않았으니까 전류는 흐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자,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72번 문제로 한번 풀어볼까? 자, 유기기전력이 210입니다. 이게 E가 210이고 단자전압 V가 200이에요. P가 5kW입니다. 계좌 저항이 자 500옴이면 자 전기자 저항은 자 그러면 분권이니까 그려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자 계좌가 있고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자 발전기야. 그죠? 부하가 이렇게 있죠. 자, 이 부하에서 소모되는 전력 P가 5kW랍니다. 단자전압 여기가 200V예요. V가. 그러면 여기 I는 V분의 P니까 200에 대한 5,000이 되겠죠. 5kW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 25A 전류가 흐른다더라.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전기자 저항이 있고 유기기전력이 있으니 그때 유기기전력은 210이에요. 이거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럼 난 이제 모르겠어. 그냥 여기서 E는 V 플러스 IAR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210이고 여기는 200이야. 플러스 I는 자 이제 I가 문제네. 그러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IA이고 계좌 전류가 IF야. 근데 여기는 500옴이래요. 여기 단자 전압 V도 200이니까 IF는 RF 자 500에 대한 200이 되겠지. 그러면 얼마? 0.4. 그럼 분권 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는 계좌 전류 플러스 부하 전류의 합이니 0.4 플러스 25 하니까 얼마? 25.4A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기는 25.4 곱하기 RA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200이 넘어가면 210-200은 25.4의 RA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 이제 25.4RA는 10이 남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RA는 25.4를 10으로 나눠보니 얼마? 0.4옴이라고 하는 저항값을 얻을 수 있다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풀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권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조금 둡시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 여기 보니까 무부하 단자 전압. 이게 기전력이죠. 경적 전압 V죠. V가 200이고 P가 800이야. 80이야. 계좌 저항이 지금 25옴이고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가가 4.8V라면 회로의 전기자 저항은 그러면 분권 발전기 그려보시면 되죠. 이렇게 분권 발전기를 그려봤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부하가 있어. 이 부하의 P가 얼마냐면 80kW예요. 근데 V가 얼마야? 200이야.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V분의 P가 되겠죠. 그러면 80 곱하기 10의 3승이고 이게 20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자, 공 두 개쯤면 400이 되겠지. 400A의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계좌 저항이 20이에요. RF가. 그럼 여기에 걸린 전압이 200V니까 여기에 흐르는 IF는 RF에 대한 V가 돼서 20에 대한 200. 그러면 얼마가 돼요? 10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IA는 여기서 볼까요? IA는 계좌 전류 플러스 부하 전류니 10A 플러스 400이 돼서 얼마? 410A 전류가 여기에 410A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다 됐네 이제. 그럼 기전력 2는 자 V 플러스 IARA이고 근데 플러스 뭐가 있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이 A가 존재하더라. 자 그러면 기전력 2는 얼마예요? 213이니까 213은 자 200 플러스 410 곱하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RA이고
플러스 이 A가 자, 4.8V잖아요. 4.8V.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이항을 하고 이 부분도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면 213 마이너스 200에 마이너스 4.8이 될 것이고 이게 410에 대한 RA가 된다. 고로 RA는 그 410을 213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4.8로 나눠보니까 0.025의 전기자 저항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더라.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복권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풀지 않았어요. 복권에 관련된 문제는 자, 지금 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라는 얘기지. 자, 이해되셨죠? 여기도. 그래서 여기 유사 문제도 여기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7번. 똑같은 유형이니까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8번 이런 문제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10번, 11번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질문 나오지. 선생님 이것도 다 풀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풀어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봐볼까? 전기자 저항 RA가 0.35이에요. 단자전압 V가 210입니다. 보아전류 I가 95야. 계좌전류 IF가 5야. 분권이래. 아니 그려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봐야지. 다 그려보셔야 돼. 이렇게 그려봐야지만 문제가 풀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전기자 전류가, 여기서는 계좌 전류가, 여기서는 보아 전류가. 근데 계좌 전류가 5A이고 보아 전류가 95A예요. 그럼 전기자 전류 IA는 IF 플러스 I가 되니까 5 플러스 95가 돼. 그럼 얼마입니까? 100A의 전류가 흐르겠죠. 자, 이 상태고, 자, 여기 전기자 저항이 있고, 전기자 저항 RA가 0.35이에요. 기전력이 2고, 지금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 단자전압 V가 210이야. 고의 유기기전력 2는 V 플러스 IA RA가 되니 V는 210이고 플러스 IA 구의 얼마? 100 곱하기 전기자 저항 0.3 그럼 얼마? 240V가 나온다더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로들을 그려야지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낼 건데 개념에 관련된 거야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원리. 두 번째는 그 구조. 뭐 전기자 반작용.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전기자 권선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이죠. 이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계산 문제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번 중간고사 때 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한번 찾아오시던지 아니면 연락을 한번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시험 문제 출제를 할 테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수요일 날 시험 보는 날 자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자 열심히 하세요.